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영상에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 이제 Q&A 이제 모든 질문 다 받는다고 이제 글을 올렸었는데, 사실 처음 올렸을 때 댓글이 별로 안 달릴까봐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엄청 많이 달렸어요. 지금 73개 달렸는데 대댓글 이런 거 제외해도 한 50개 이상 달린 것 같아요. 그 답변하는 순서는 최신 순으로 바꿔가지고 가장 먼저 질문 주신 분들부터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뒤에 가면 중복되는 것도 몇 개 있긴 한데 일단 순서대로 답변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지금 여기 중국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섬에 사냐라는 휴양 도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이 지금 중국 일주 마지막 그 영상이에요.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은 지금 업로드는 아직 절반밖에 안 돼가지고 보시는 분들은 이제 더 계속 보실 수 있어, 몇 달 동안 더 계속 보실 수 있긴 한데 일단은 현재는 지금 마지막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앞으로 전업 유튜버를 하실 생각인가요? 이분은 댓글 항상 많이 달아주시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악플 같은 거 있으면 같이 막 반박도 해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는 분입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중국 일주를 시작한 게 이제 한국에서 일하던 게 있었는데 그게 한 2달 정도 텀이 나가지고 그 기회, 그 시간을 이용해서 중국 일주를 도전하게 된 거거든요. 어쨌든 전업 유튜버는 아직은 전업 유튜버를 할 생각은 없고요. 그래도 일단은 구독자 2,000명이 넘으면은 여행을 한 번 더 간다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한 달이 있으면은 한 달에 일주일 정도는 여행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여행하고 남은 3주 동안 한국에서 이제 제 할 일 하면서 편집하고 이렇게 지낼 생각입니다. 두 번째 질문도 같은 분이 해주셨는데 여행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저 여행하기 전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총 3가지 일을 했었는데, 첫 번째가 낮에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인터넷 쇼핑몰. 반려동물 용품들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고요. 지금도 끝나진 않았어요. 지금 잠깐 휴식기이긴 한데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고, 두 번째가 저녁에는 이제 인터넷 쇼핑몰 업무 끝나고 나면은 저녁에 중국어 과외 일도 했었는데, 여행을 하는 것 때문에 학생분들한테 잠깐 휴식기를 가져도 되는지 여쭤보고서 잠깐은 멈춰 있는 상태인데 이제 한국 돌아가면 또 해야죠. 그래서 저녁에 한 2-3시간 정도 1대1로 과외했었고요. 또 밤 늦게 저녁 10시 되면은 제가 풋살 차는 걸 좋아해서 풋살 차면서 그 심판, 매니저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하면서 매니저 하면서 용돈도 벌고 이런 식으로 총 3가지 일을 했습니다. 다음 질문은 다음 여행지는 어디인가요? 사실 제가 2,000명이 달성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가지고 아직 다음 여행지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일단 중국으로 가긴 갈 거예요. 중국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여행을 가서 그 나라 언어를 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그 여행의 재미와 퀄리티에 엄청 큰 차이를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할 줄 아는 언어가 중국어밖에 없어가지고 일단 중국을 갈 예정이고요. 일단 중국인 것만 확정입니다. 중국인 것만. 다음 질문이 한국인에게 입맛에 맞을 것 같은 음식 베스트 5가 뭔가요? 하이난 유학 시절 여친돈 여사친 없었나요? 학교 교환하고 친구들과 계시는 컨텐츠 재밌을 것 같아요. 뭐 베스트 1, 2, 3, 4 뭐 순위를 말하기는 어려운데 한 5가지 말씀드리면은 한국에서 유명한 꿔바로, 볶음밥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볶음밥류. 볶음밥에는 향신료가 아무래도 안 들어가다 보니까 한국 볶음밥이랑 다른 게 이제 좀 많이 기름지다는 건데 그나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만두 같은 것도 향신료 향이 좀 잘 안 나가지고, 그리고 사실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 음식이 한국인 입맛에 맞는 향신료를 잘 못 먹으면은 거의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꼬바로우랑 볶음밥류, 만두, 그리고 우육면 이런 거, 면류도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좀 빨간 거 안 들어간 그 하얀 국물로 되어 있는 면류. 하이난 유학 시절 여친 또는 여사친 없었나요? 그리고 하이난 유학 시절에 그 하이난 현지 여자친구를 한번 만나봤는데 문화 차이 때문에 저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이 문화 차이가 너무 심해요. 뭐 음식을 먹으려고 해도 정하는데 한설거리고, 제가 만난 중국인들 가지고 얘기하는 게 모든 중국인은 다 이럴 것이다 이런 건 아닌데, 이제 제가 만난 중국인들만 봤을 때는 일단 연락에 너무 집착을 한다?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뭐 카톡이나 뭐 위챗 이런 걸 하면은 2-3분만 답장이 없어도 막 왜 답장 안 해? 뭐 해? 그리고 막 10분, 20분 넘어가면 전화도 오고, 제가 봤을 때 위챗이나 카톡 같은 거는 뭐 그냥 핸드폰 붙잡고 계속 연락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내 할 거 하다가 시간 났을 때 이렇게 답장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중국인들은 그런 게 전혀 없어가지고 일단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었어요. 근데 이게 중국 여자친구뿐만 아니라 모든 중국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중국인들 95% 이상이 다 그래요. 연락을 조금만 해도 뭐 해? 왜 연락 안 와? 남자 여자 그냥 무관하게 다. 학교공하고 친구들 소개해주는 컨텐츠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가 하이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얼마 전에 학교도 다녀왔어요. 며칠 전에. 그래서 친구들 만나고 뭐 했는데 일단 학교는 못 들어갔어요. 학교를 이제 외부인은 못 들어가게 막아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못 들어갔어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하이난에 있는 친구들 거의 4-5년 만에 만나다 보니까 영상 찍을 겨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찍기는 찍었는데 찍다 말다 막 해가지고 이틀 동안 있었는데 이틀 동안 술만 마셨어요. 영상이 재밌게 나올지가 잘 모르겠네요. 일단 업로드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가서 제대로 영상을 찍어볼 계획입니다. 다음 질문은 중국어 말고 다른 외국어도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저는
중국어밖에 못합니다. 다음 질문은 귀여운 꼬마 아가씨도 만나러 갈 계획 있나요? 있다면 언제쯤 같이 갈 계획인가요? 아 이거는 진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좋아요도 13개나 눌렸네. 일단은 저도 꼭 가고 싶어요. 왜냐면 영상도 물론 재밌게 나왔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너무 재밌었던 곳이고, 또 이렇게 현지인들이랑 같이 현지인들 집에 초대받아가지고 현지인들이 먹는 밥을 먹고 현지인들이 사는 환경을 보고 이런 게 진짜 엄청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한번 꼭 찾으러 가려고 하는데 한 6월 달쯤 가려고요. 6월 달. 다음 질문은 단동에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가게가 있나요? 그리고 한국 사람을 바라보는 분위기는 어떤가요? 저도 일단은 그 영상에서 단동을 처음 가보고 딱 1박밖에 안 해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있을 거예요. 중국 어디를 가든 웬만한 큰 도시들은 다 한국인 분들이 운영하는 가게가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을 바라보는 분위기. 사실 제가 한국인인 거를 막 말하고 다니질 않아가지고 아마 사람들이 저를 중국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음은 대학을 중국으로 진학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중국을 제 스스로 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게 아니라 이제 고3 때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부모님께서 이제 중국 상해에서 일을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졸업하고 나면은 중국으로 와서 일단은 상해에서 어학당을 다녀라 해가지고 어학당을 가게 됐고요. 이제 어학당 1년 다니고서 상해에서 잠깐 일을 했었는데 일을 하다가 내 능력이 너무 부족한 것 같다. 이건 대학교를 가서 공부를 좀 더 한 다음에 일을 다시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어제 대학교를 진학하게 됐습니다. 질문은 이분도 질문을 엄청 많이 주셨네. 총 5개 해주셨는데 하나하나 답변을 드릴게요. 하이난 대학교는 중간에 자퇴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대학교 3학년까지 다녔어요. 3학년까지 다니고 3학년 마치고 나서 이제 군대를 가야 해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한국에서 이제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공익 판정이 떠가지고 공익 판정을 받고 공익 그 지원을 했는데 그게 기간이 너무 긴 거예요. 한 10개월 정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 신체 검사 받고 나서. 그럼 학교도 못 다니고 지금 뭐 시간이 너무 붕 뜨니까 그때 인터넷 쇼핑몰을 시작한 거예요. 물론 그 공익을 하게 되면 못 하게 되지만 이제 그러다가 이 인터넷 쇼핑몰이 좀 그래도 꽤 괜찮게 돼가지고 굳이 뭐 졸업장 있을 필요 없겠다. 차라리 공익 끝나고 계속 이거 이어서 해보자 해가지고 자퇴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대도시 사람들은 중소도시 시골 사람보다 더 친절한가요? 이거는 확실히 대도시 사람보다 시골 사람들이 더 친절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시골에서 보통 불친절한 사람은 한 번도 못 본 것 같고 대도시 사람들은 친절한 사람들은 친절하고 불친절한 사람들은 딱히 없는 것 같고 사실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다고 해야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도시 사람들은 무관심하고 시골 사람들은 친절하다. 물론 100%다 그런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중국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지역 간의 식물전쟁, 부통화로 소통하는데 큰 지장이 없나요? 부통화는 표준어입니다. 표준어. 일단은 언어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한 번 있는데 충칭 이제 영상으로는 아직 안 올라왔는데 충칭 여행을 할 때였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상대방이 다 알아들어요. 알아듣고 열심히 대답을 해주시는데 그 방언이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알아듣는 게 한 20, 30%? 한 20, 30%도 아니야. 20% 정도 알아듣겠다. 그리고 이제 그 말하시는 분의 표정이나 제스처나 말하는 상황이나 이런 걸 다 따지고 해서 눈치로 봤을 때 한 3, 40%까지 올라가요. 표준어 같은 경우는 말할 때는 문제 없는데 제가 들을 때 문제가 있는 거. 근데 그렇게 큰 지장은 아니에요. 또 어떻게 하다 보면 또 결국에 소통이 되게 되더라고요. 시골 말이나 중국 어느 지역에서는 다 위챗페이나 알페이 사용 가능한가요? 일단은 위챗페이는 100%다 가능해요. 100%. 한 번도 못 봤어요. 위챗페이 불가능한데. 이제 가끔씩 길거리에 거지들이 있는데 이 거지들조차도 동전 담는 돈통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판 해가지고 이제 위챗 QR코드를 들고 다녀요. 이렇게. 그래서 QR코드에서 돈 달라고. 거지들도 위챗페이를 사용할 만큼 위챗페이가 보편화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위챗페이는 거의 다 쓰고 알리페이는 한 70%? 7, 80% 쓰는 것 같아요. 혹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중국 숙박시설에 거절당하신 적도 있나요? 제가 외국인이라서 막 외국인은 안 받아 너 싫어 이렇게 해서 뭐 거절당한 건 없고요. 한 번도. 중국 숙박시설에서 외국인을 받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거절당한 적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뭐 자기 그 호텔 직원들도 뭐 굉장히 좀 난처해하죠. 미안하다고 하고. 다음 질문은 다른 유튜버랑 콜라보 하실 생각은? 콜라보 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저는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저랑 하고 싶어 하실 분이 계실까 모르겠네요. 어쨌든 저는 뭐 하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타 유튜버는 2천만 원이 유튜브 최초 자금이라던데 연프님은 얼마로 시작하셨나요? 돈 문제 물어봐서 죄송요. 일단 돈 문제는 죄송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00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300만 원. 300만 원으로 시작했고 이제 여행을 하면서 편집을 해야 돼가지고 140만 원짜리 노트북도 하나 구매를 했고요. 처음 시작한 게 440만 원이죠. 근데 이게 제가 제 돈으로 쓴 게 아니고 친구가 돈을 투자해줬어요. 쇼핑몰이랑 중국어회랑 뭐 이런 거 다 스탑시키고 여행을 가야 되는데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이 중요한 시기에 여행을 가는 게 맞는지.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고민 상담을 하니까 갑자기 그 친구가 내가 내줄 테니까 갔다 와 이러는 거예요. 잘 해달라 뭐 이런 말도 안 했는데 그냥 내준대요 갑자기. 그래? 하면서 덥석 받았죠 뭐.
근데 이제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만약에 제 유튜브가 성공해서 수익이 생기게 되면은 이 유튜브 수익금의 10%를 자기한테 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생기는 수익금은 다 10%를 줘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뭐 친구가 주는 돈을 그렇게 덥석 받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얘기를 하자면은 그 친구가 엄청 부자라 가지고 저한테 투자한 500만 원이 없어도 전혀 지장이 없는 삶을 사는 친구라서 중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성인 될 때까지 지금까지도 엄청 친하게 지내고 막 부모님도 서로 알고 명절 때 부모님 선물도 보내드리고 뭐 그런 사이라서 엄청 친한 친구입니다. 300만 원을 받았고 돈이 좀 부족해가지고 200만 원 정도 환전을 더 했어요. 그거는 제 개인 돈으로 한 50일에서 55일 되려나? 여행 기간이. 그래서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한 지역에 계속 오래 머물면은 돈을 그렇게 많이 안 썼을 것 같은데 도시에 하루 있고 또 다음 도시로 기차 타고 넘어가고 또 하루 있고 다음 도시로 기차 타고 넘어가고 그리고 비행기도 몇 번 탔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많이 든 것 같아요. 만약에 한 지역에만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많이 쓰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해남도 무협지에나 등장할 것 같은 섬인데 베트남하고 문화가 비슷한가요? 무협지에 등장할 것 같은 섬의 느낌은 없고요. 베트남하고 문화 비슷합니다. 약간 사람들 생김새도 좀 비슷하고요. 근데 약간 나이 많으신 분들, 내륙 사람들이랑 하이난 사람들이랑 이게 많이 섞여가지고 좀 젊은 사람들은 베트남 사람처럼 안 생긴 것 같아요. 좀 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완전히 베트남 사람이랑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약간 왜소하고 까무잡잡하고 마르고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음식 같은 경우도 쌀국수 같은 거 되게 많이 먹어요. 기후는 뭐 베트남이랑 거의 완전히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구독자 1만 명 달성하면 라이브 하실 생각은? 네, 이분이 이분이 아마 다른 영상에도 이 댓글 달아주셨던 그분 같은데 이 정도로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1만 명 달성하면 하겠습니다 라이브. 근데 근데 만약에 그 1만 명 달성하는 시점에 제가 중국에 있으면 라이브 못 할 것 같고요. 인터넷이 너무 느려가지고 한국에 있을 때 1만 명 달성하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달성하더라도 이제 한국 돌아오면은 라이브 꼭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제가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지금도 이거 편집해가지고 그나마 가능한 거지 라이브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다음 안 만나야 좋은 공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언론에 비춰지는 공안은 되게 무섭고 막 엄격하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제 중국에 살면서 공안 몇 번 마주쳤을 때는 뭐 그렇게 그런 느낌은 없었어요. 다들 친절하시더라고요. 이제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한테만 엄청 엄격하고 그런 거지 그냥 일반 시민들한테는 뭐 착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만난 공안에 한해서입니다. 제가 공안을 몇 번 안 만나보기도 했고 제 경험에 의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질문이 영상 편집 어떻게 하나요? 저도 유튜브 시작해서 궁금합니다. 영상 편집은 노트북 들고 다니면서 숙소에서 자기 전에 밤마다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은 다빈치 리졸브 사용합니다. 다빈치 리졸브. 한국과 관련된 역사 여행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지금 다음에 어떤 여행을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되게 여러 가지 후보들이 있어요. 뭐 음식에 관한 여행도 할 생각이고요. 뭐 역사 관련된 여행도 할 생각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관련된 역사만 또 따로 다루고 싶기도 하고요. 이제 생각나는 거 다 메모장에 적어놓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언제가 될지 말씀을 정확히 못 드리겠는데 일단 한국 관련된 역사 여행을 컨텐츠로 한번 찍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MBTI 궁금해요. MBTI 저는 INTJ입니다. INTJ. 이제 어렸을 때는 좀 ENTJ도 많이 나왔었는데 나이 들수록 I가 점점 세지고 있어요. 혼자 있는 게 너무 좋아. 아마 I니까 혼자 또 여행을 하지 않을까요? I가 거의 70%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 다음은 역사에 관심이 많은 1인입니다. 한국 관점에서 바라보는 역사보다는 한국을 바라보는 상대 국가의 관점을 알고 싶습니다. 이건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지? 이제 가끔씩 택시 타다 보면은 어떤 택시 기사님들은 한국 역사에 대해서 엄청 많은 얘기를 하는데 중국에서 배운 역사는 이제 완전히 또 다른 역사를 배우다 보니까 약간 화딱지가 나가지고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제가 거기서 따지고 든다고 해서 뭐 그 택시 기사가 뭐 그렇구나 이렇게 해줄 것도 아니고 싸움만 날 것 같아서 그냥 이제 원래는 무시했는데 중에 그런 얘기를 한 택시 기사가 있으면은 제가 영상에 담아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행 자금이 궁금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려서 패스하겠습니다. 다음 10년 전 베이징이랑 장가게 단체 여행을 한번 갔다 왔는데 그때 음식 너무 좋았는데 중고 전혀 못하는 자유여행 혼자 가능한가요? 그리고 향신료 냄새 안 나는 중국 음식은 어떤 게 있나요? 일단은 그 음식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려서 패스하고요. 중국어 못하는데 자유여행 혼자 가능한가요? 이거는 사실 여행하면서 쓸 수 있는 용어들이 몇 개 없어요. 뭐 주문할 때, 숙박시설 찾을 때, 뭐 그거밖에 없잖아요. 사실 뭐 탈 거 탈 때.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언어를 못하더라도 뭐 제스처나 뭐 이런 걸로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바디랭귀지로 그래서 가능할 것 같고 혹시 위험한 게 걱정되신다면은 이제 큰 도시, 대도시로 가시면은 다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여행을 하기 전에 한국에서 준비를 좀 철저히 해가셔야죠. 뭐 지도 같은 것도 이제 내가 가고 싶은 곳 별표 다 찍어놓고 뭐 음식 같은 것도 다 조사를 해놓고, 그래서 중국어 못해도 저는 가능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조금 어려울지언정. 다음은 구독자 5천 넘으면 중국주 다시 한다고 하셨는데 하실 건가요? 컨텐츠는 몇 개나 올리실 건가요? 네, 5천이 아니라 2,000명 넘으면 한다고 했는데 2,000명 넘어서 일단은 또 할 거고요. 이 Q&A 영상이 업로드되는 시점이 아마 한 12개? 12개인가 13개 올라갔을 거예요. 앞으로 한 10개 정도 더 올릴 거고요. 이번 여행 영상만 한 10개 정도 더 세이브가 돼 있고, 그 후에 몇 개의 컨텐츠를 올릴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거면은 아마 계속 올리지 않을까요? 계속 올릴 것 같습니다. 자,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다녀요.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네, 제가 영상에서 맨날 추워하니까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따뜻한 동네에 있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투어로 여행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서 익숙하고 화려한 사람 많은 곳이 아닌 질박한 중국의 모습들, 소시민들과 중국어로 소통하는 모습을 그네들이 하는 제형을 알고 싶어서 아마 이런 요소들이 취향 저격인데, 지금 이대로가 너무 좋아요. 이미 익숙한 의미부여가 아닌 거칠고 투박한 영상들이 춥지만 따뜻합니다. 좀 아쉬운 점은 영품 물개님과 중국인들이 소통하는 모습을 조금만 더 보고 싶습니다. 영품 물개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 중국인들과 얘기하는 부분에서 되게 흥미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앞으로 조금 더 중국인들과 소통하는 여행을 많이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스타를 주세요. 인스타는 제가 이거 영상에도 남기고 이거 댓글로도 따로 남겨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인스타를 지금 몇 년 전부터 안 해가지고. 네, 다음은 1일 1영상 업데이트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 제가 최대한 빨리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국어를 못하는데 여행 다니기 위한 꿀팁. 뭐 식당이나 어디 갈지나 뭐 이런 것 전부 철저하게 조사하는 거. 중국말을 못하시면은 조금이라도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한국에서 예를 들어보면은 어떤 외국인이 저희한테, 한국인한테 외국어로 막 뭐 질문해요. 그래도 뭐 알려주긴 어떻게 열심히 알려주겠지만, 그렇게 외국어로 바로 질문하는 것보다 외국인이 한국어로 질문했을 때 그러면 더 도와주고 싶거든요. 못하는 한국말 막 열심히 하는 거 보면 더 도와주고 싶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뭐 중국말 못한다고 해서 그냥 아예 영어로 하고 이러지 말고, 못하는 중국어로라도 막 그냥 열심히 얘기하는 걸 보여주면은 그런 사람들이 그 상대방이 더 친절하게 도와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이분도 5개나 질문해 주셨는데, 자, 중국 하이난에서 요가를 했다는데 그쪽 지역 사투리는 따로 없네요. 전에 기차 식당 칸에서 광동성 출신 중국인 만났을 때도 서로 보통화를 사용하던데 궁금했습니다. 하이난 같은 경우는 사투리 있어요. 사투리가 완전히 100% 달라요. 아예 중국어보다는 오히려 베트남에 가까울 정도로 사투리가 완전히 다르고, 근데 이제 표준어도 다 쓸 수 있긴 하죠. 사투리 할 줄 알고 표준어 쓸 줄 알고. 이제 완전히 나이 많이 드신 분 빼고는 다 표준어 잘 하고요. 조금 발음만 조금 다를 뿐이지 표준어 다 할 줄 알고, 그리고 사투리까지 할 줄 아는 거죠. 자, 다음이 중국 친구랑 대화 중에 중국 유학에서 배운 중국어를 4년 동안 쓸 일이 없었다던데 알바나 직장을 다니면서 분명 활용할 기회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의외였어요. 중국어 기회가 정말 없나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 그 중국어를 활용하겠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 있을 때도 제 일상 속에서 중국어가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직장 다니고 일반적인 알바 하면은 절대 쓸 일 없어. 절대 쓸 일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쇼핑몰도 중국인들이랑 중국 공장이랑 연락을 하면서 쇼핑몰을 운영하는 거고, 그리고 중국어 과외 같은 것도 중국어 많이 쓰죠. 그리고 가끔씩 길 가다 보면은 길 헤매는 중국인이나 그런 분들 있으면 제가 좀 나서서 도와주는 편이에요. 왜냐면 저도 유학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한국에서 유학하는 외국인들 보면은 약간 옛날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도와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도와줄 때 많진 않았지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이 중국어를 활용하겠다면은 정말 활용할 때가 많은데, 뭐 활용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으면은 진짜 활용 가치가 전혀 없는 그런 것 같아요. 다음 3번째가 중국 여행지를 짤 때 한국인들의 취향을 고려하시나요? 한국인이 관심 있어하는 지역이나 음식 같은 걸 보는지, 아니면 보편적인 중국의 유명지를 소개한다는 목적인지 궁금합니다. 여행지 선정이 진짜 유니크해서 좋습니다. 일단은 한국인들의 취향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100% 제가 하고 싶은 여행, 제가 즐거워하는 여행, 제가 재미없으면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동안은 구독자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중심이 됐었던 건데, 구독자분들이 많이 생겼으니까 다른 스타일의 여행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여행지 고를 때 저는 보통 중국 다큐멘터리 많이 봤어요. 중국 다큐멘터리. 집에서 맥주 홀짝홀짝 하면서 이제 중국 다큐멘터리 보다가 여기 가고 싶은데? 한번 적어놨다가 다음날 일어나서 찾아봐요.
오 이런 곳이구나, 오 여기 가야겠다, 이런 거. 네 번째가 시작한 유튜버 치고는 편집이 예사롭지 않아 보여요. 경험이 있으나요? 편집이든 여행 블로거든 초보 같지 않아서 첫 영상부터 너무 편하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 텐션이 부쩍 오른 것 같기도 하지만요. 사실 중국 여행 올리기 전에 한 영상이 10개 정도 있어요. 10개. 10개에서 15개 정도 사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진짜로 유튜브를 성공하겠다 이런 마인드로 올린 영상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브이로그 형식으로 내가 여행하는 영상 찍은 거. 근데 혼자 간 건 없고요. 가족 여행이랑 친구랑 간 거. 중국 일주 시작하면서 비공개로 돌려놨는데 나중에 이거 공개를 할 생각입니다. 여자친구는 없죠. 갑자기 외롭다 결혼한다 그러면서 여행 접으면 안 됩니다. 여자친구는 있는데 여행을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여행 접을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자, 너무 재미있고 유익하게 영상들 잘 보고 있습니다. 중국어 못하고 중국 현지 전화번호 없이 중국 자유여행을 원하는 초보분들을 위해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면 된다. 오리엔테이션 영상 한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생각했던 컨텐츠 중에 하나인데, 이제 제가 중국어 아예 못하는 친구 한 명을 데리고 중국을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친구한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을 거예요. 이 친구가 혼자 스스로 다 하는데, 이 친구가 난관에 딱 도착했을 때만 그때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약간 1인칭 시점으로, 중국어 못하는 사람의 1인칭 시점으로 이제 촬영하면서 중국 여행을 끝마치는 거죠, 끝까지. 이런 것도 생각 중이고, 이것도 한번 영상을 꼭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학 가신 이유가 궁금해요. 전공이랑 언제부터 중국 배우셨는지도요. 네, 이것도 아까 말씀 들어가지고 패스하고요. 전공은 경제 전공했습니다. 경제. 졸업은 못했어요, 근데. 그리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해가지고 잘 경제 잘 모릅니다. 중국어 배운 거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마치고 겨울방학 때, 졸업식 직전에 이제 중국에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중국어를 배웠는데, 그때 처음 배웠어요. 졸업식 하고 또 바로 중국 들어와서 어학당 다녔어요. 어학당 상해에서. 다음은 하이난 나도 많이 다니는 곳인데 영상 기대됩니다. 산내 쪽과 그 해군기지 안에 있는 고급 호텔도 촬영 부탁. 대댓글이 뭐 9개나 달렸네요. 그 해군기지 안에 있는 건 촬영이 가능한가? 잘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이거는 촬영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난 영상은 한 3편? 3편이나 4편 정도 나올 것 같아가지고 지금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중국 번호가 없어서 택시 부르는 것도 배달앱에 시키는 것도 힘든 것 같은데 혹시 중국 번호가 없더라도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한국에서 데이터 10만 구매가 안 하고 중국 번호 쓰는 거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래 부분은 저 칭찬해 주시는 거고 감사합니다. 중국 번호 없이 택시나 배달앱 쓰는 거, 이거는 방법 없는 걸로 알아요. 방법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걸로 아는데, 그 유심을 한국에서 구매하시지 마시고 중국 공항에 도착하면은 그 공항 그 캐리어 그 수화물 찾고 나서 공항 딱 나오면은 그 유심치 판매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유심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유심 만드는 게 외국인밖에 없기 때문에 영어로도 잘 설명이 돼 있고 거기서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그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알리페이를 꼭 가입을 하고 가셔야 돼요. 알리페이는 한국에서도 가입이 되기 때문에 알리페이 가입하시고 거기다가 카드 등록하시고 알리페이 돈 충전되는 것까지 체크를 하셔야 돼요. 볼케님의 프로필이 궁금해요.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자랐는지, 어떻게 유튜브를 하게 되었는지도요. 본명은 박민수고요. 95년생이고 생일은 3월 14일입니다. 태어난 곳은 서울인데, 서울에서 10년 살고 월곶, 인천 옆에 월곶이라는 동네인데 거기서 2년 살고, 그런 후에 태안으로 갔어요. 충남 태안. 그래서 12살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태안에서 살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중국에 가서 중국에 쭉 살았죠. 그러다가 이제 군대 때문에 얼마 전에 한국 들어오면서 청주로 오게 됐습니다. 청주는 왜 왔냐면은 한국에 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도 상해에서 일하고 계시고 해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청주 살아가지고 그냥 그 친구 있는 데로 왔어요. 그래서 청주 있은 지도 벌써 한 3, 4년 정도 된 것 같네요. 다음은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다음은 영상 편집 잘하고 재밌네요. 하루만에 영상 나왔습니다. 편집 프로그램이랑 편집하는 노트북 알려주세요. 편집 프로그램은 다빈치 리졸브 사용하고 있고요. 이거 노트북이 뭐지? 이거 제가 편집할 때 이거 위에다 띄워드릴게요. 저도 지금 뭔지 잘 몰라가지고. 사이보그 15? 사이보그 15로 돼 있네. 다음은 형 사랑해. 핸드폰 배경에 있는 강아지는 뭐야. 이분은 진짜 제가 영상 한 4-5개 올렸을 때부터 정주행하시면서 댓글 다 달아주시던 분인데, 처음에는 제가 아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는 사람인 줄 알고 친구들한테 연락 다 돌렸어요. 이거 너야? 이거 너야? 근데 아무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시청자분이신 것 같아요. 구독자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분한테 항상 너무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 완전히 초창기 때부터 계속 이렇게 댓글 하나하나 다 남겨주셔가지고. 그리고 핸드폰 배경에 있는 강아지는 이 강아지, 제가 키우는 강아지입니다. 지금은 부모님이 한국에 계셔가지고 부모님이 돌봐주고 계세요. 저 한국 가면 이제 또 제가 돌봐야죠. 부모님이 키우시는 강아지가 또 한 마리 있어가지고 호두라고, 둘이 또 사이가 좋아가지고 둘이 같이 있는 거를 더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보다. 그리고 이 강아지 이름은 고니입니다. 고니, 그 타짜의 고니. 다음은 가방이나 짐 같은 게 없어 보이던데 옷은 매일 같은 것만 입고 다니시나봐요. 영상 볼 때마다 똑같은 옷이라 하긴 추워서 갈아입을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즐거운 여행하시고 옷 따뜻하게 입고 가세요. 이게 옷을 위아래로 한 5벌 정도 있어요. 그리고 내복도 따로 있고. 근데 이게 빨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처음에 딱 정한 옷만 계속 입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냄새 맡아보고 이 정도면 또 입어도 되겠다, 또 입어도 되겠다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거 한 달 동안 계속 입었어요. 아니 냄새가 괜찮아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지금 한 번도 안 입은 새 옷도 있어요, 가방에. 다음은 중국 전문 유튜버 어떠신가요? 다른 나라는 휴가로 쉬다 오시고 주식은 중국만. 이분 중국 여행을 되게 좋아하시나 보다. 저도 일단은 중국만 계속 다닐 예정이고요. 제가 다른 언어를 조금 더 잘하게 됐을 때 다른 나라를 갈 계획입니다. 사실 다른 나라도 너무 궁금해가지고 저도. 초심 잃지 않고 영상 찍으면 구독자는 자연스럽게 늘었다 합니다. 청주의 자랑 100만 유튜버 될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이성에 관심이 없나요? 저는 이제 여자친구가 있기 때문에. 네. 다음은 털운동화다라도. 제가 맨날 춥게 다녀가지고. 근데 털운동화를 저도 신고 싶은데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짐이 더 이상 많아지면 안 돼가지고. 이게 영상에는 되게 쉬워 보일지 몰라도 이게 가방에 지금 합치면 20kg 정도 돼가지고 맨날 이 무거운 거 들고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가방이 꽉 차가지고 들어가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안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짐을 더 늘리지 않기 위해 안 산 겁니다. 지금 벌써 이 패딩 같은 거는 애물단지가 돼버렸어, 무거워가지고. 진짜 솔직히 말하면 패딩이랑 이런 거 다 버리고 싶어요, 지금 따뜻한 데 오니까. 그러면 중국어로 질문해 주셨는데, 이분은 너한테 방금 이메일 보냈어, 확인했어? 이렇게 써주셨는데, 아까 이메일을 확인했는데 이분이 중국 시안 쪽에 사시는데, 서안 그쪽 지역 놀러 오면은 저희가 가이드 해줄 테니까 놀러 오라고 하시는데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상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이난도 가족에서. 네, 지금 하이난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어도 잘 못하고 중국 친구도 없으면 중국 자유여행하기 위험하겠죠. 이제는 출장 한번 가서 위챗 개통한 거밖에 없어요. 위험한 거는 사실 제가 중국에 한 4, 5년 살았고 여행도 지금 길게 하고 있지만 단 한 번도 위험한 적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 근데 또 이거를 이분한테 위험하지 않으니까 편하게 막 다니세요 라고 할 수 없는 게, 그 안전한 한국에서도 이제 가끔씩 사고가 일어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 큰 도시 위주로 다니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상해 추천합니다. 상해. 중국 여행 처음 하시면은 저는 상하이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다음은 중국어 공부 팁 궁금합니다. 제가 또 이제 중국어 과외 선생님이기 때문에 한국 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단어 막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단어 외우는 거에 집착하시는 경향이 많은데, 사실 단어 외우는 것보다 문장을 통째로 외우는 게 최고예요. 문장을 통째로. 내가 그 중국어 문장을 읽을 줄 안다고 해서 내가 그 중국어 문장을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일상생활에서 쓰려면은 내 주민번호 외우듯이 그 문장을 달달달 말해야 돼요. 그 정도 수준이 돼야 일상생활에 쓸 수 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어느 정도 레벨에 도달한다면은 뭐 그만치 외우지 않더라도 이제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수준이 되겠지만, 일단 초보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문장 외우세요. 이거는 내가 여행 가서 무조건 쓰겠다라는 문장 통째로 외우세요. 그냥 달달달달.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 문장 외우기가 가장 꿀팁입니다.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을 뜬 뒤 계속 보고 있는데 좋은 영상 감사해요. 혹시 지금 일 안 하시고 그냥 여행만 하고 다니신 건가요? 지금 당장은 일 안 하고 있고요. 이제 한국 가면 또 바로 일 시작해야 돼요. 어떤 일 하는지는 이제 아까 앞에 질문에서 말했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총 4가지 질문 해주셨네요. 한 가지씩 할게요. 한 가지씩. 연포물개라는 채널명의 유래는, 연포가 뭐냐면은 제가 살았던 마을 이름이에요. 그다음 태안에 연포 해수욕장이라고 있거든요. 그 연포 해수욕장에서 살았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바다도 보이고 집 앞에 나가면은 바로 해수욕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해수욕장에서 수영하는 거 되게 좋아했는데, 그래가지고 연포 물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국 제하고 다른 나라 여행 계획 있으시면 어디인지, 기간은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나라 여행 계획은 일단은 중앙아시아 쪽 가장 가보고 싶어요. 중앙아시아는 이제 중국에서 학교 다닐 때 중앙아시아 친구들이랑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가지고 중앙아시아 꼭 가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약간 남미 쪽도 가보고 싶고, 미국 약간 횡단 한번 해보고 싶어요. 사실 다 가고 싶어요. 사실 기간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제가 전업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일주일씩 끊어서 계속 다닐 예정이에요. 일주일씩.
여행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 사실 처음 목적은 그거였어요. 제가 20대 초반부터 그 저희 친누나가 있는데 친누나랑 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근데 나중 돼서 생각해 보니까 그 여행에 대해서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물론 생각이 나긴 하지만 막 디테일하게 다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아쉬운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행복했던 순간들이 점점점 사라져가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상으로 이걸 남기면 어떨까 해서 영상으로 찍게 됐습니다. 다음은 할 짓 없이 열폭하는 악플 벌레들이 꽤 꼬이는데 댓글 관리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편집하시느라 바빠서 힘들 것 같지만 사실 편집하느라 바빠서 댓글을 안 보고 그러진 않아요. 댓글 전부 다 보고요. 본 것도 또 보고 모든 댓글들을 최소 5번 이상씩 본 것 같아요. 저는 자기 전에 한 번씩 꼭 다시 보고 요즘도 사실 그 악플들이 논리도 없고 결국에 그 악플 다는 사람이 자기 얼굴에 자기 침뱉기 느낌? 그런 거랑 제가 굳이 시간 내서 그거를 막 삭제하고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냅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뭐 인신공격이나 뭐 인종차별적 발언이나 뭐 이런 거 하는 경우는 제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댓글이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다음 질문은 중국어를 못하고 패키지 없이 자유여행으로 갈 만한 추천 도시가 있을까요? 다들 여행 난이도가 높아서 힘들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중국 여행이라면 무조건 상하이. 상하이가 왜 좋냐면은 중국 옛날 모습도 담고 있고요. 그 현대화된 모습도 담고 있고 음식 같은 경우도 다 있어요. 음식 같은 경우도 다 있고 그리고 한인타운이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하이 추천합니다. 그리고 야경 같은 것도 너무 이쁘고. 그다음은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혹시 헤어스타일을 바꿔볼 생각은 있으신지요? 사실 저도 지금 머리가 여행하면서 머리가 너무 많이 자랐어요. 지금 한국 가는 게 얼마 안 남아가지고 안 자르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어요. 한국 가서 자르려고. 아마 이거 헤어스타일 얘기하신 게 이마가 좀 보였으면 해가지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마가 보이는 헤어스타일도 많이 했었어가지고 한국 가면 이번에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중국 음식 전 매년 10회 정도 출장 가지만 도저히 못 먹겠는데 정말 맛나게 드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차오판 중 제일 맛난 차오판을 알려주세요. 차오판이 볶음밥입니다. 볶음밥. 볶음밥은 제일 맛있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계란볶음밥이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 센 불로 웍으로 이렇게 싹싹싹 돌리면서 그 밥알이 하나하나 따로 노는 그런 볶음밥. 다음 질문은 키 몇 센치예요? 저는 이제 키가 또 이거 제가 말하면은 친구들이 보고서 사기친다고 뭐라 할 것 같은데 저기는 170.4입니다. 오피셜이에요. 제가 2년 전쯤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그때 나온 키예요. 170.4. 친구들이 맨날 막 168, 160거라고 놀리는데 170.4한테는 1cm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침에 자면은 170을 나올 거예요 아마. 안녕하세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친구 중국에 체류 중인데 어떻게 유튜브에 접속하시나요? 제가 알기론 중국에서는 유튜브가 차단되어 있다고 하던데 중국에서 유튜브 차단돼 있고요. 뭐 구글도 차단돼 있고 네이버도 안 되고 카톡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근데 이제 VPN이라고 IP 우회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 이제 월 회비 월정액으로 가입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IP 사용하고 있어요. 미국 IP 지금. 유튜브 하기 전 직업은 무엇이나요? 네, 이것도 아까 설명드려가지고 패스하겠습니다. 다음은 매 영상마다 생각지도 못한 신선한 내용이 너무 재미지고 좋아요.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재미있는 게 노이즈 없는 현지 중국인과의 대화. 서울은 과일집 값이 비싸다는 생생한 이야기가 타 유튜버와의 경쟁력이니 가능하면 많은 사입 바랍니다. 네, 이것도 아까 다른 분께서 비슷한 거 말씀해 주셨는데 네, 최대한 중국인들이랑 소통하는 거 많이 넣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봄 여행 유튜버 1등. 제가 작년 9월 10월까지는 여행 유튜브 되게 즐겨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 중국 여행 오기로 마음먹은 이후로 여행 유튜브를 하나도 안 보고 있어요. 왜냐면 혹시나 그 내가 보는 여행 유튜버의 그 편집 스타일이나 여행 스타일이 영향을 미칠까봐 그래가지고 일부러 안 보고 있어요. 이게 스타일이 또 비슷해지면 좀 그렇잖아요. 제 개성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일부러 안 보고 나만의 스타일로 한번 해보자 라는 느낌을 하고 있는데 왜 작곡하시는 분들도 작곡하기 전에는 다른 노래 1절 안 듣는다고 뭐 그런 얘기 하시는 작곡가분이 있더라고요. 여행 유튜브를 안 보고 있는데 1등이라고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영상은 4일 동안 영상이 안 올라고 이거는 제가 이제 며칠 후면은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한국에 들어가자마자 또 바로 중국 여행을 나오는 게 불가능해가지고 그동안 텀 동안 균일하게 그 영상을 분배시켜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일주일에 하나씩만 올릴 생각이에요. 일주일에 하나씩만. 토요일 저녁 6시마다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네, 질문이 끝났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Q&A 영상 질문 진짜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또 이렇게 질문해 주신 게 저한테 이제 관심을 주시는 거니까 인생 진짜 모르네요. 제가 어떻게 하다가 7,800명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가 돼버렸네요. 일단은 첫 번째 Q&A 영상은 이렇게 마치고요.
나중에 구독자분들 더 늘어나게 되면은 그때 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라이브로 진행하게 될 수도 있고,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는 걸로 하고, 네, Q&A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